폭우가 쏟아지는 날 길가의 개미집이 물에 잠겨서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하는 장면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개미는 그렇게 안 죽거든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재난이 오면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군락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변신합니다. 몸을 엮어 살아있는 뗏목을 만들고 입구를 머리로 봉인하고 물속에서도 숨 비슷한 걸 쉬면서 버텨요.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이건 개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진화가 만든 재난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실제로 사람들 눈앞에서 목격된 적이 있어요.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를 강타했을 때였죠. 휴스턴 거리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광경이 보고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불개미들이 엮여 만든 뗏목이에요. 수천 많게는 수만 마리가 서로 붙어서 만든 살아있는 섬. 여기서 인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장르가 바뀝니다. 홍수는 재난인데 그 위에 떠다니는 건 움직이는 지뢰밭이거든요. 이 뗏목에 스치기만 해도 수백 수천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소름인 건 이게 우연히 엉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이 분석해보니 개미들은 재난 상황에서 뗏목을 만드는데 거의 2분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사람은 2분이면 우산 찾다 끝나는데 얘들은 2분이면 구조선을 찍어냅니다. 아니 그냥 막 붙으면 뗏목이 되나? 여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개미들은 막 붙지 않습니다. 마치 천 짜듯이 레고 조립하듯이 규칙적으로 연결돼요. 아래쪽 개미는 물에 닿아 있고 위쪽 개미는 공기를 막고 있고 주요한 존재 여왕개미와 애벌레는 가능한 한 중앙 상층부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뗏목은 고정 구조가 아니라 계속 교대가 일어나요. 아래쪽 개미가 너무 오래 잠기지 않도록 자리 바꾸기가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대 근무예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미 몸은 생각보다 방수입니다. 개미의 외골격은 왁스 성분과 미세한 구조 덕분에 물을 꽤 튕겨내요. 그래서 물에 잠겨도 바로 젖어버리는 게 아니라 표면에 작은 공기층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 공기층이 뭐냐면 그냥 말하면 미니 구명조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개미는 폐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몸 옆에 있는 기문, 작은 구멍으로 가스를 교환해요. 물이 들어오면 끝! 보통은 끝이죠. 근데 일부 개미들은 물속에서도 기문 주변에 작은 공기방울을 유지합니다. 이 공기방울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와 접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교환이 가능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플라스트론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실험에선 하루 가까이 버틴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개미는 물속에서 멀쩡히 산다가 아니라 군락이 살아남을 만큼 버틸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뗏목만 만들면 끝이야? 그럼 둥지는 그냥 버려? 아니요. 개미들의 홍수 대응은 물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애초에 둥지를 아무데나 안 지어요. 배수가 잘 되는 곳, 조금이라도 높은 곳, 침수 가능성이 낮은 곳. 마치 부동산 전문가가 여기 침수 이력 있네요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둥지 자체도 그냥 구멍이 아닙니다. 많은 종이 땅속에 닫힌 구조로 방을 만들고 터널을 연결하고 특정 공간을 대피용처럼 쓰기도 해요. 심지어 내부 통로가 물이 빠지기 좋은 방향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관찰도 있습니다. 물론 개미가 각도기를 들고 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결과만 보면 배수 생각을 한 것 같은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정말 밀려들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즉시 봉쇄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전설의 직업 문지기 개미, 특정 종 거북개미 같은 중에는 머리가 진짜로 원반처럼 납작한 개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진화했냐고요? 그 머리로 둥지 입구를 딱 맞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이 들어오는 순간 문지기가 머리로 입구를 코르크 마개처럼 막아버립니다. 그 사이 안쪽에서는 여왕개미와 알을 더 깊은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출구를 찾거나 대피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가 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재난 상황의 방송을 듣고 문자를 받고 사이렌을 듣잖아요. 개미는요? 말이 없죠. 그래서 개미는 페로몬을 씁니다. 화학 신호로 이쪽, 위험, 이동 같은 정보를 깔아놓죠. 문제는 홍수입니다. 물 들어오면 페로몬이 씻겨나가요. 길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백업을 씁니다. 더듬이로 두드리고 몸을 부딪히고 진동을 주고받고 촉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재난일수록 이 물리적 소통이 늘어나는 관찰이 있고 실제로 경고 이후 매우 빠르게 대피 행동이 시작되기도 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개미는 회의를 안 해요. 일단 살고 보자가 아니라 살기 위한 규칙이 이미 몸에 저장돼 있습니다. 상황이 더 최악이면 그들은 둥지를 버립니다. 미련 없이 떠나죠. 정찰변이 먼저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고 이동 경로를 만들고 군락이 줄줄이 이동합니다. 일개미들은 여왕개미와 알을 물고 가능한 높은 곳을 찾아가고 도착하면 바로 임시 둥지부터 세웁니다. 관찰 연구에서는 둥지를 잃은 군락이 반나절 안에 재정착에 들어가는 사례도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홍수 생존법은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뗏목, 방수구조, 제한적 호흡, 봉쇄, 통신, 대피.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간을 멈칫하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위급할수록 더 약한 개체가 아래쪽으로 가는 듯한 관찰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늙거나 부상당한 개체가 더 위험한 위치를 맞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이게 감동 스토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개미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군락이 생존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개체의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군락의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행동이 최적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이 원리를 인간공학이 유심히 봅니다. 재난 현장에서 로봇들이 스스로 연결돼 구조물을 만들거나 집단이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기술, 이런 것들이요. 개미 뗏목은 말 그대로 자가 조립 시스템의 교과서거든요.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비 오는 날 인도 가장자리에서 개미들이 이상하게 우글거리는 걸 본 적 있죠? 그거 그냥 바쁜 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못 보는 곳에서 개미들은 이미 재난 모드로 전환 중일 수 있어요. 자리 고르고 통로 정리하고 문지기 배치하고 필요하면 뗏목까지 준비하는 중. 그러니 다음에 폭우 오는 날 개미집
몸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작은 생명체들이 지금 도망이 아니라 시스템을 돌리고 있구나. 개미를 다시는 무시 못할 겁니다. 몸집은 작아도 생존 전략만큼은 진짜로 지구에서 손에 꼽는 레벨이니까요.